일동 공영.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미애 대표님께서 지금 도로에 갇혀 계셔가지고 그 시간에 도착을 못하셔서 일단 제가 주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 선언을 되는 최고위원회를 속기하겠습니다. 우상호 원내대표 발언 읽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20대 정기 20대 국회 첫 국감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안타깝게도 새누리당이 국감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입장을 정리해서 반쪽짜리 국감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국정감사는 민생을 돌보고 정부의 실정을 견제하는 국회의 권능입니다. 어떤 이유로도 국정감사를 보이콧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은 오늘이라도 입장을 바꾸어서 국정감사에 참여하여 제대로 된 의회의 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해임 건의안의 후속 조치는 후속 조치대로 또 국감은 국감대로 분리해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집권당의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해임 건의안 통과를 막기 위해서 보여주었던 그 지연 전술 때문에 차수를 변경하게 되었던 것인데 본인들이 의사 일정을 지연시켜 놓고 차수 변경의 법적 절차에 하자를 문제 삼는 이런 방식은 정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또 의장의 사적인 말씀을 가지고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제가 볼 때 그것은 중립성을 위반한 발언이 아니라 극한적인 대치를 막기 위해서 중재자로서 노력했던 의장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저는 해임 건의안을 강행하려고 했고 정진석 대표는 일방적 철회를 주장하는 그런 상황에서 미국 외유 중에 정세균 의장께서 그렇게 극한적으로 여야가 대치하지 말고 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해결을 해봐라. 세월호나 어버이연합이나 혹은 여당은 야당이 원하는 것 중에 하나를 양보하고 야당은 해임 건의안 강행을 포기하라고 종용하신 바 있습니다. 그것은 국회의 최고 지도자로서 극한적인 대치를 막기 위한 중재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것이 중립성 위반의 사유로 형사고발자의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중재자로서의 노력을 했던 그런 증거로서 그렇게 해석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방금 우리가 회의 시작하기 전에 백남기 농민 명복을 드렸습니다. 317간의 사투 끝에 끝내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국가 공권력이 시를 진압한다는 명분 아래 무고한 농민의 목숨까지 앗아갈 권리는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그 누구도 이분의 죽음 앞에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어떻게 이게 죽음에 이르게 됐는지에 대한 수사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이분의 죽음 앞에 모든 국민들은 비통한 심정으로 서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검찰은 제대로 된 수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과잉 진압이 있었고 어떤 연유로 이분이 죽음에 이르게 됐는지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그것만이 재발 방지를 위한 유일한 방법입니다. 또한 지금이라도 이 유가족들 또 함께했던 많은 분들을 위해서 책임 있는 분이 사과하고 이 고인의 명복을 빌어주실 것을 주장합니다.
억울한 죽음 앞에서 어떠한 진상규명도 책임 있는 사람의 사과도 없는 이런 대한민국을 살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국민들이 답답해합니다. 백남기 농민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그 시효가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국민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은 최선을 다해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김영주 최고위원의 발언 읽겠습니다. 예, 황교안 총리는 지난주 대정부 질문에서 미르 K 스포츠단의 초스피드 법인 설립 과정에 대해 재단 설립 허가가 하루 만에 나온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문화부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최근 5년간 문화부가 허가한 법인 131개 중 단 하루 만에 허가한 법인은 미르 K 스포츠단 외에 대한체육회와 한국자연지리협회 두 곳이 더 있었습니다. 총리는 하루 만에 법인 설립 허가가 나온 곳이 많았다고 했는데 단 두 곳뿐이었고 이 두 곳은 기존 법인에 대한 형식적인 재허가였습니다. 대한체육회는 기존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협회가 통합한 법인이었고 한국자연지리협회도 기존 법인을 재허가한 경우였습니다. 미르와 K스포츠의 신설법인이 하루 만에 허가받은 건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어떤 진실이 밝혀질까 두려워 국무총리까지 나서 국민께 거짓말을 했습니까? 총리는 무슨 근거로 하루 만에 허가한 법인이 많다고 한 것인지 당장 밝혀야 할 것입니다. 미르재단은 법인 설립 채 1년도 안 된 기간에 국가로 말하면 법인의 정관을 무려 3차례나 변경했습니다. 심지어 지난해 10월에 법인허가 승인 직후인 11월, 12월 2달 연속 정관을 바꿨습니다. 이는 문화부의 법인 설립 허가 심사가 얼마나 부실했는지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두 번째 정관 변경은 내용이 심각합니다. 설립 당시 정관 별지에는 기본 재산과 운영 재산 모두 기재되어 있었으나 두 번째 정관 변경 때 운영 재산을 삭제했습니다. 재단의 법인에 쓰일 운영 재산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향후 388억 원에 이르는 운영 재산의 수익과 지출 내역을 숨기려 한 정황이 발견되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법인 설립을 허가한 문화부가 매년 미르재단의 운영 재산의 수익과 지출 상황을 감독할 규정이 없습니다. 타 부처의 경우 비영리법인 관리감독 규칙 제7조에 공익법인의 사업실적과 수익 지출 결산서 재산 목록을 매년 의무적으로 소관부처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부 비영리 관리감독 규칙에는 이러한 조항이 없습니다. 결국 문화부는 미르재단의 수익 지출과 재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상태입니다. 또 이 미르재단 외에 K스포츠단도 똑같이 정관을 변경했습니다. 따라서 미르재단이 향후 누구로부터 돈을 모집하고 설립 목적과 상관없는 것에 재단의 운영재산 388억 원이 되는 등 흥청망청 쓰더라도 주무부처는 특수한 상황이 발생되기 전에는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미르재단은 묻지마재단, 치외법치재단입니다. 국민적 의혹이 가중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천인 공로할 일입니다. 당장 재단 설립 이후 수입 지출 내역을 문화부는 당장 공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의 설립 허가를 취소해야 합니다. 이를 박근혜 정부가 거부한다면 더 큰 국민적 저항이 올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해철 최고위원의 발언 읽겠습니다. 예, 김세수 장관 해임 건의안은 내용과 절차에 전혀 문제가 없고 이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는 오히려 협치에 반하는 것입니다. 헌법상 해임 건의 사유는 직무집행 중 헌법, 법률 위반이라고 적시되어 있는데 그뿐만이 아니고 직무집행 능력의 부족 역시 해임 건의안의 사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직무집행 능력의 부족은 공직자로서 도덕성, 청렴성 이런 종합적인 여러 상황을 봤을 때 직무 수행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지는 사유입니다. 김지수 장관의 경우에는 부적격의 주요한 사유가 된 장관 취임 전 특혜 대출이라든지 전세 의혹에 대해서
본인이 잘못을 인정하거나 또는 그 의혹이 완전히 해소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뿐만이 아니고 청문회 이후에 올린 부적절한 소감문 역시 이러한 직무집행 능력의 부족의 하나의 사유가 된다고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해임 건의안은 충분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나아가서 절차상의 문제도 없습니다. 국회법상 협의 절차를 충분히 거쳤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제 국회 사무처에서 조목조목 상세하게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새누리당은 이미 필리버스터라에서 절차를 지연하기 위한 많은 노력, 많은 꼼수를 부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행시키지 못한 것을 기화로 해서 협의가 부족하다는 절차상의 하자를 주장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나 근거 역시 전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해임 건의안 관련해서 가장 심각하고 큰 문제는 적법한 이러한 해임 건의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숙고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수용을 하지 않은 거부 결정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거부 결정은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결정이라는 면에서 가장 심각하고 나아가서 이 건의안이 구속력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다른 일반 정적수에 비해서 그 유구결 요건이 강화되어 있는 것은 적어도 정치적인 구속력이 있고 이 정치적인 구속력에 대한 정치적 책임 역시 대통령에게 당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것은 커다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 해임 건의안은 김재수 장관의 부적격성뿐만이 아니고 현 정부 출범 초기부터 인사 문제로 자금과 난맥상이 끊이지 않았던 청와대 부실 인사 검증과 부실 검증 기준에 대한 책임을 묻는 의미가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이 이를 거부한 것은 어떠한 문제 제기도 받아들이지 않겠다, 협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선언한 것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거부 결정은 헌법과 법률의 규정조차 무시한 것으로서 민주주의 훼손이자 민주주의의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양자 최고위원의 발언 있겠습니다. 네. 세월호에서 사람이 죽어도 대통령의 사과가 없고 국가 공권력의 불법 행위로 사람이 죽어도 대통령의 사과가 없습니다. 해운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다수의 국민이 해상 위 국제 미아가 되어도 정부는 책임이 없고 개성공단 폐쇄 과정에서 수많은 실업자가 나와도 정부는 복합만 탓합니다. 대통령의 측근이 기업에서 돈을 걷어도 없는 사실이라고 하고 부적절한 인사로 국회가 진통 끝에 해임 건의안을 내니 국회가 문제라고 합니다. 도대체 이 땅에서 대통령이 책임인 일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일 가운데 정부 여당이 책임인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나라에서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오늘입니다. 우리가 어떤 대통령과 함께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한 오늘입니다. 슬픕니다. 아픕니다. 아직 저는 아주 서툰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라 대통령이 제가 어떻게 정치를 해야 하는지를 잘 알려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눈물나게 고맙습니다. 잘 배웠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울고 있습니다. 청와대까지 그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더라도 오늘 밤은 너무 크게 웃지 말고 잠자리에 드십시오. 죽어도 죽지 못하는 백남기 어르신, 부디 안녕히 가십시오. 잊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